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누군가의 편협한 욕심과 기관의 관리 부재로 이번 이론서가 발표되면서 작물의 특성이 통째로 사라졌고 또 일부 편집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이 약간은 뒤죽박죽이 됐지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셔서 새로 이번에 나온 이론서로 옮겨 적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평리 이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 지금으로 말하면 페이지가 139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연재해 조수의 시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작물과 원예 시설 작물과 또 버섯이 또 차이가 있는데 버섯에도 표고버섯에서 표고버섯에 특약을 가입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다른 보험 작물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금 계산 방식도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구조체나 피복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사고가 아니면 피복제 단독 사고 있을 때 차이가 있으니 그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소선의 면제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손해평가사마을을 검색하시면 여기에 따른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내용 중에 보험료가 지금 새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에 따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여러분께 그 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게 약간 오류일 수도 있지만 비록 오류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에 대한 원칙이 이론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서가 틀린다고 할지언정 향후에 최종 수정이 했지만 그 내용이 오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류 내용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론서가 실제 저희 시험의 성경입니다. 경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상정 시기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과수사정하고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입니다. 대상 품목은 크게 세 가지.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그리고 시설 작물. 시설 작물은 그러니까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 방식은 농업용 시설물은 종합위험 원예 시설 손해보장이고 시설 작물 및 버섯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비에다가 피해 면적을 곱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다. 답을 구한다. 보험금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관에서 자연재해 조수, 종합위험 방식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지만 여기에서는 별도로 화재는 보통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특약 가입 시에 보장한다. 이 부분 꼭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에 일어난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장한다. 원상복구 비용이니까 재조달 가액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용 시설물 보험에 가입해야만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에 보험이 가입하다.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 이 말은 농업용 시설물에 가입이 없이 부대시설 따로 시설작물 따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대상,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이 됐을 경우에, 자, 농업용 시설물 보험에도 가입했을 경우에 이제 시설작물에 가입하는데, 그 가입된 시설작물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에서 22개, 그리고 버섯 종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에서 4개의 버섯 작물입니다. 그리고 비닐의 피해 손해평가가 기존엔 여기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 화재가 있을 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 자연재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호흡 피해, 강풍 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다 읽어보시면 기억하는데 특히 여러분께 태풍 피해, 동상해, 한해, 냉해, 조해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피해 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이 태풍주의보 이상이 가로넣기에 잘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집에 제가 그 여러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항상 여기 가로넣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다. 다음 동상해와 냉해는 구분해야 됩니다. 동상해는 얼동, 얼어서 생긴 거고 냉은 찰냉이니까 얼지가 않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동상해는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냉해는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앞부분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버린 거고,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을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그래서 여기서 배가 꽃이 피는 시기에 뭐 냉해가 발생했을 때 뭐 수정불량이라든가, 그래서 갑자기 추워져서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생육에 지장이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다음 한해. 한해는 여기 차란이 아니고 가물아니에요. 가물다. 가뭄 피해. 그러니까 지속적인 강우 부족이에요. 그래서 토양수분 부족이 나여 발생한 피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해는 바닷물이 들어온 겁니다.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연안지대 경지에, 그러니까 그 해변가와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는 주로 어디겠어요? 간척지가 되겠죠. 간척지. 자, 다음 조수에는 새나 짐승 나여 발생한 피해. 단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지금 농업용 시설 및 부대 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수해인데요. 조수해까지는 다 보장이 돼요. 그런데 시설 재배 농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작물과 버섯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게 시설 작물은 혼자 가입해요? 안 됩니다. 당신 뭐가 돼요? 농업용 시설물이 가입하고 시설 작물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농업용 시설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손해를 무조건 보상을 해요. 1번 보세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시설 작물과 버섯에 피해가 있으면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버섯은 여기서 2번 보면 시설 작물에만 해당한다는 것은 버섯은 2번, 3번이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않고, 말하면 이제 보십시오. 농업용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뭐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상특보가 없이 자연재해, 기상특보 내용이 없죠. 기상특보가 없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작물 피해율이 몇 퍼센트?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해야 된다. 작물 피해가 70% 이상에다가 재배를 포기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배를 포기 않고 저는 30%라도 살릴랍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보험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 작물을 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하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시설 작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원예 시설 작물입니다. 기상특보가 발령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농업육식생물에는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피해가 없더라도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작물 피해가 있으면 뭐 한다? 보상을 해준다. 작물 피해율이 뭐 퍼센트가 있다? 없다. 그냥 놓으면 된다. 근데 여기는 그게 있겠죠. 소손해 면책금 10만원 이상이야 지급이 된다는 게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은 버섯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단 표고버섯에 확장위험담보 특이하게 가입하면 표고버섯 한해서 2번, 3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시설 재배 농작물과 버섯에 자연재해 조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면 1번이죠.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시설 재배 농작물 및 버섯의 경우 이 부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포항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보장 목적물인데요. 어떤 걸 보장해 주냐? 종합이용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재배 농작물. 시설재배 농작물은 뭐 꽃이 있고 꽃이 아닌 것은 비화유류, 꽃은 화유류. 근데 꽃은 4개. 어떻게? 국백장에 차 타고 가재. 국백장, 국화, 백합, 장미, 차, 카네이션. 갑자기 영어 나왔죠? 국백장에 차 타고 가세.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또는 경진팔 온실의 구조체와 피해복제를 다 보장을 해줍니다. 다음 부대시설은 부대시설은 밑에 잠깐 보시면 부대시설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농업용 시설물에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근데 농업용 시설물에 구조체 상관없이 이걸 다시 탈부착이 가능한 거죠. 농업용 시설물 내에 탈부착이. 그래서 뭐 터널이라든가 연동하우스, 수변 커튼, 그리고 뭐 양액 재배 시설 이러한 것들이 부대 시설입니다. 근데 부대 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온실내 동산이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재배한다고 해요. 그럼 파프리카의 수확기 때 이것을 크기에 따라서 선별기가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럼 이건 선별기는 그 수확할 때만 포장할 때 나누는 선별기가 있는데 나중에 또 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동사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대시설이 아니다. 냉장고 이러한 것들은 보호 목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배 이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제초기, 예초기 이러한 것들은 따로 언제나 움직일 수 있고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동산으로 취급해서 부대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목적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품목별 표준 생장일수 예서 딸기나 참외는 뭐 90일, 오이는 45일, 호박은 40일 이런 표준 생장일수가 있습니다.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의 차이가 나는 생장일수는 예를 들어서 표준 생장일수 기간이 90일인데 정식일부터 수확개시일까지 일수가 생장일수예요. 정식일, 그냥 파종일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딸기가 90일인데 표준적으로 딸기는 90일이면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기에 A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것은 파종해서 수확하는데 평균적으로 120일 걸린다.
이러면 이것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제외를 한다. 자, 그 다음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도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시설재배, 버섯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원예작물은 원예시설에 있는 것은 시설작물, 그리고 버섯은 버섯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했던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와 피복제였지만 버섯재배에서 뭐까지 포함한다? 벽까지 포함합니다. 버섯은 약간 어두운 데서 자랍니다. 약간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대시설은 그 버섯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하는 시설, 설치하는 시설. 아마 그건 앞에 설명했던 원예 시설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재배 버섯은 버섯인데 버섯이 다 버섯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톱밥, 베리 재배 안에서 보상해주고 표고버섯을 균상 재배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느타리는 균상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 양송이 균상 재배. 그러니까 다 두 개씩 하는데 새송이는 병재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네이버에 사진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원유시설 비슷합니다. 그 동산, 그리고 다른 목적용도 사용한 것은 보호 목적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시설의 경우는 두 가지만 보호 목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다 있지만 청약을 승낙하고 의뢰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같은 경우는 시설장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를 하는 거죠. 승낙하고 최초 보험료를 낼 때. 그리고 보장 종료일은 우리가 말하는 다른 과수나 아니면 그 밭작물이나 이런 것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로 한다. 다른 소학기 종료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졌지만, 여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른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정식한 시점이고 파종. 자, 시파무숙은 좀 욕같지만 시파무숙은 뭐다? 이것은 파종하고 정식하죠. 정식은 뭐예요? 정식은 먼저 육모판에 씨를 뿌려서 일정 키운 다음에 그것을 원래 생산할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이 정식이고, 파종은 생산한 곳에 직접 씨앗을 넣어서 뿌리거나 아니면 심어서 하는 경우가 파종입니다.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청약을 승낙하고 의뢰보험료를 납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정식한 시점과 보험료를 납입할 때 좀 늦은 거, 이 말은 이것도 똑같아요. 파종한 시점과 보험료를 납입한 건 늦은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험료를 냈는데 작물이 없어요. 그럼 사고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게 정식한 시점이 보장 개시 되겠죠. 그 다음 작물을 정식을 했지만 보험료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납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보통 그 가수나 아니 배우들 입금되기 전 되기 후 간혹 사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금되고부터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도 보장 개시일과 보장 종료일은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만 물어볼 수 있고, 부대시설만 물어볼 수 있고, 시설작물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전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딱
통함기로 15점짜리로 딱 쓰기가 좋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재조달 기준 금액. 재조달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면 최소의 보험 가입 금액일 거고 130%를 곱하면 최대의 보험 가입 금액일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구원삼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풋고추 재배를 해요. 농업용 시설에서 걔가 구원삼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9, 1, 3 최소 90, 최대 130%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근데 비가림 시설은요. 비가림 시설은 천장만 있고 동고 있는 데만 이렇게 비닐 쳐졌고 양쪽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시설물보다 적으니까 하나 적잖아요. 그래서 8원사입니다. 그것은 80%에서 180%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은 8원산, 농업시설물은 9원삼. 제 친구 9원삼은 풋고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달 기준 가액 금액에다가 곱하기 90%라면 최소, 130%는 최대,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내재형 하우스라는 것은 재해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그다음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연동 하우스나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딱 정해졌어요. 기준이. 그렇지만 유리온실이나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어떻게 한다? 계약자가 말하는 거 얼마예요? 그러면 뭐 평당 얼마였어요? 이러한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나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는 버섯집에서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한다.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9원삼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문제에서도 어떻게 한다? 기준 그 최소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은 이것도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격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업용 시설물의 산정이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것은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금을 하고 여기서는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고지사항을 봤는데 추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시설 작물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 가액으로 설정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생산비가 가장 높은 보험 작물 가액에다가 50% 100%니까 최소는 50, 최대는 100%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 저는 여기에다가 파프리카하고 그래서 파프리카하고 멜론을 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멜론하고 파프리카가 아닌 다른 걸 심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고 생산비가 그 중에서 멜론이 더 그 생산비 비싸니까 가장 높은 작물 가액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 이 부분 시설 작물하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인데요. 보험금은 자 원예시설 손해보장입니다. 여기서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보험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손해액이 자기 부담을 보상하는 손해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은 빼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사유가 되고 보험금은 손해를 계산할 때는 손해가 생긴 곳에 생긴 때와 곳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그 시간
때와 곳에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손해액은. 보험금 산출은 어떻게 한다? 1사고, 한 사고마다 제조작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 비율만큼 보험가액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거하고 보험가액 금액 중에서 작은 것을 보험금에다 하고 그래서 보험조건이 기재된 보상 비율, 결국은 이게 빠졌는데 보상 비율을 곱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계산 문제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요. 근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잖아요. 그래서 뺀 거다고. 그리고 보험가액금.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뺀 게 손해액의 90%인데 이것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부담금 범위가 10만 얼마냐? 30만에서 100만원 사이냐? 아니면 10만에서 30만원 사이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비율만큼 해준다 이 말은 이 보험금을 계산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 비율을 곱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시설 작물은 자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자 어떻게 한다? 보상하는 재료 한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10만원 이내면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1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초과해야 넘어야 딱 10만원이면 안 줘요. 이게 바로 소손의 면책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일반 작물과 나무인 장미 그리고 부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작물 재배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그러니까 재배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경과 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곱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시설 작물의 생산비 보장 방식의 보험금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뭐가 없다? 나무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험금 계산 방식을 암기하시고 여기에서 경과 비율을 빼면 돼요. 나무하고 부추는. 근데 또 부추는 여기에다 경과 빼면 부추 재배 면적에다가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경과를 빼니까 피해율 곱하기 70%인데 왜 70%를 곱하냐? 부추는 뿌리째 캐는 게 아니고요. 베요. 베면 그 위에 또 자랍니다. 베면 또 자랍니다. 그래서 다를 100을 해주는 게 아니라 70%를 해준다. 부추. 부칠이에요. 부칠. 그렇게 암기하시고 나무는 경과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장미는 나무인데 고사한 거냐 아니면 피해 입었으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생산비가 다릅니다. 이 생산비는 따로 줍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의 생존 시의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이고 죽었으면 고사시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이다. 여기서 암기할 것은 이 기준으로 하되 장미와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고 그리고 장미는 죽었냐 살았냐에 따라서 생산비가 다르고 그리고 부추는 부칠 그 피율에다가 70%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버섯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자 그 나무는 경과 비율이 없었잖아요. 나무 부추는 버섯도 나무가 들어간 것은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표고버섯 원목 재배 톱밥배 있잖아요. 여기는 나무잖아요. 나무에다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과 비율이 없어요. 똑같이 재배 원목 번수니까 여기는 다른 것은 재배 면적이 있는데 여기는 원목이야. 재배 원목 수에다가 원목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피해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경과 비율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병이면 균상이면 면적이니까 면적으로, 병은 병수로, 배지는 배지수로, 원목은 나무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보험의 경우는 비례 보상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하튼 보험가액이 비싸거나 어쨌든 간에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한 거잖아. 그러면 그 보험금에다가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 준다는 거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비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보 비율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계속 나옵니다. 자기부담금 소손의 면책금. 자, 보겠습니다. 별이 몇 개? 3개. 자, 여기 읽어보시면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을 한다. 이 말이 따로 있고, 피복제인 경우는 얼마? 피복제 단독사고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피복제하고 여기는 구조체하고 같이 발생한 사고예요. 근데 피복제만 딸랑 혼자 했다. 그러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1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손해액이 10%는 손해액의 곱하기 10%잖아요. 최소 30, 최대 100. 근데 피복제 단독사고는 손해액의 10% 중에 최소 10, 최대 30. 이것은 계산 문제 풀 때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수식으로 된다, 산식으로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시설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할 보험계약은, 자, 이게 농업시설물이 200만원, 부대시설이 100만원 이랬으면 300만원이잖아요.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물이 400만원, 300만원, 부대시설이 200만원 손해액이 발생했다 하면 손해액 합가면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두 개를 합쳐서 손해액의 10%니까 5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로넣기 나옵니다. 단지 단위, 일단위 사고로 적용한다. 그리고 화재 손해 자기 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시설물 부대시설에 한해서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미적용이다. 다음, 소손해 면책금은 시설 장물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예시설 장물이나 버섯. 보장하는 죄로 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러니까 10만원까지 지급이 안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해야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특별약관, 그 다음에 재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재조달 가액은 앞에 설명했습니다.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다음,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물, 시설정물. 화재 가입 시 손해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또 자기부담금은 화재로 발생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유산물 부대시설에 한해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산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은 특약에 가입해야 화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게요. 화재 대응 보장 책임 특별약관. 이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증권에 되어 있는 농업시설과 부대시설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재가 타인의 재산에 망가뜨려서 불이 나게 됐죠. 망가뜨려서 어떠다 배당 책임을 부담할 때 그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나 하천 부지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보험에 가입 인수 제한이에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수재로 인한 홍수, 해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수재에 의하면 나는 보험금 안 줘도 돼. 그랬을 경우에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다른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이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다음 앞에 설명했죠. 여기에서 그 쉽게 말하면 시설 작물에 있어서는 자, 버섯과 시설 작물은 어쩌다 직접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나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없던 경우에는 안 해줘요. 그렇지만 단지 표고버섯에 한해서는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앞에서 설명했던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없고 기상특보가 없는 자연재해지만 작물 피해가 70%가 되고 버섯 피해율이 70%가 되고 버섯재배를 포기하면 보험금을 준다. 그 다음 기상특보가 있는 자연재해라면 뭐다? 버섯 재배사에 피해가 없더라도 된다. 작물 피해가 있다면 보장해준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계약의 소멸. 계약의 소멸을 보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미만일 때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이 말은 뭐냐?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이 사고가 한 번을 나든 두 번을 나든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한 번 사고 나는데 보험가입 금액 이상, 100만원,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손해가 난다. 그러면 그 계약은 그때부터 없어져 버린다. 보상을 해주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손해에게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 그래서 손해에게는 이거 달리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금에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은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은 여기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타 협력 비용,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뭐 대위권 보존 비용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따로 안 났으니까 저는 이론 숙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여러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원예 시설 및 버섯 작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할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 해외 출장을 가야 될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지금 이 강의를 했는데 다녀와서 더욱더 충실하게 영상으로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